나는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챙기지 않게 된 걸까? 칠순을 넘긴 김영란 씨는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일어나 밥상을 차렸어요. 남편 것, 그리고 자신의 것. 딱 두 그릇. 예전엔 내 식구 밥을 지었었죠. 아들 하나, 딸 하나. 밥 짓고, 국 끓이고, 반찬 놓고. 그렇게 30년을 넘게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자식들은 모두 떠났고 남편은 퇴직 후 집에 있지만 말수가 적어졌어요. 영란 씨는 식탁에 앉아 밥그릇을 내려다봤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밥. 그걸 보다가 문득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왜 울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김영란 씨는 올해 73이에요. 경기도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죠.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올라갔어요. 아들은 결혼해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고, 딸은 직장 때문에 혼자 자취 중이에요. 명절이나 생일 때 가끔 내려오는 게 전부였어요. 전화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마저도 짧았어요. 엄마, 잘 지내지? 나 바빠서 끊을게. 알았어. 몸 조심해. 그렇게 끝이었어요. 영란 씨는 전화를 끊고 나면 허전한 마음을 혼자 삼켰어요. 그래, 애들도 바쁘지. 살기 힘들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아침 햇살이 아파트 거실로 스며들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죠. 영란 씨는 밥상을 차리다가 손을 멈췄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아침이면 일어나 밥 짓고, 낮에는 청소하고, 저녁엔 또 밥상 차리고,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자식들은 떠났고 남편은 TV만 보고 있어요. 나는 누굴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영란 씨는 밥그릇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혼자 먹는 밥은 왠지 쓸쓸했어요. 남편은 안방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죠. 여보, 밥 먹어요. 응. 짧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남편은 식탁에 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예전엔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없었어요. 영란 씨는 국을 떠먹으며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도 늙었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어요. 그리고 자신도 마찬가지였죠.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내가 이렇게 늙었나. 손등에 난 주름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마음은 무거웠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접시를 닦으며 영란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 앞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엄마들이 옆에서 지켜보며 웃고 있었죠. 나도 저랬었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영란 씨도 저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에서 함께 웃고 그때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적어도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요? 나는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그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오후가 되자 영란 씨는 집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어보고 이불장을 열어보고 그러다 오래된 앨범 하나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앨범. 펼쳐보니 젊은 시절 사진들이 나왔어요. 25살 때 결혼식 사진. 하얀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남편은 그때도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젊고 든든해 보였어요. 참, 젊었네. 영란 씨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행복해 보였어요. 이때가 제일 바빴지.
밤낮 없이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그래도 그땐 엄마라는 역할이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요? 영란 씨는 앨범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지금 누구지? 엄마도, 아내도, 며느리도 평생을 그 역할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물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가족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어요. 영란 씨는 또 밥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남편은 식탁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오늘 아들한테 전화 왔어? 아니요. 딸도 안 왔어요. 그래.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영란 씨는 밥을 먹으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애들이 엄마 보고 싶지도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 한 통 받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끝낸 뒤 영란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죠.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영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이 차올랐어요. 나는 평생 뭘 한 걸까?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시댁을 위해.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남는 게 없었어요. 허무했어요. 텅 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도 똑같이 시작되었어요. 알람 없이도 눈이 떠졌죠. 새벽 6시. 평생 이 시간에 일어났어요. 영란 씨는 이불을 개고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오늘도 밥을 지어야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밥솥 뚜껑을 열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왜 자꾸 이러지?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어요. 영란 씨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25에 결혼해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았었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까지 대가족이었어요. 영란 씨는 막내 며느리로 모든 집안일을 도맡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어머니는 까다로운 분이셨어요. 밥이 왜 이렇게 질어? 국이 짜네. 청소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 매일 잔소리가 이어졌죠. 영란 씨는 참았어요.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죠. 주말에도 일이 많았어요. 영란 씨는 혼자서 집안일을 다 해야 했어요. 제사가 있을 때는 더 힘들었어요. 명절이면 시댁 친척들이 몰려왔죠. 10명이 넘는 사람들의 밥을 차려야 했어요. 새벽부터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굽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쉴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이걸 해야지 누가 하겠어. 시어머니의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그렇게 10년을 보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도 바빴어요. 첫째 아들, 둘째 딸. 두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밤에 아기가 울면 영란 씨 혼자 일어났어요. 남편은 피곤하다며 계속 잤죠. 당신은 내일 회사 가야 하니까. 영란 씨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아기를 안고 밤새 달래고 새벽에 잠이 들었다가도 아침이면 또 일어나야 했어요. 밥 짓고 아이들 밥 먹이고 남편 출근 챙기고 그게 매일이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더 바빠졌어요. 아침에 도시락을 싸야 했죠. 엄마, 나 김밥 싸줘. 나는 샌드위치.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했어요. 학원도 데려다 주고 학교 행사도 챙기고 영란 씨의 하루는 오롯이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그 사이 남편은 승진을 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집에 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었어요. 저녁 약속, 주말 골프. 영란 씨는 혼자 아이들을 키웠어요. 여보,
오늘 아들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래, 잘했네. 딸이 피아노 발표해야 하는데 같이 갈래요? 나 그날 약속 있어. 남편은 항상 바빴어요. 영란 씨는 섭섭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힘들겠지.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어요.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취직을 하고 독립을 했어요. 그때쯤 영란 씨는 50대 중반이었죠. 이제 좀 쉴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편찮으셨어요.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건 영란 씨의 몫이었죠. 아들은 바쁘니까 며느리가 해야지. 시댁 식구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영란 씨는 또 참았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병원에 모시고 다녔어요. 간병도 하고 약도 챙기고. 그러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영란 씨는 정신없이 바빴어요. 손님 맞이하고 밥 차리고 정리하고.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나갔어요. 이제 자식들은 모두 떠났어요. 아들은 결혼해서 처가 쪽에 더 가까이 살고 있었죠. 며느리가 좋은 사람이긴 했지만 영란 씨는 왠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명절에 와도 금방 가버렸어요. 엄마, 우리 처가도 가야 해서.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가. 영란 씨는 웃으며 보냈지만 마음은 쓸쓸했어요. 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바빠서 전화도 뜸했죠. 엄마, 나 진짜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알았어. 몸 조심해. 영란 씨는 딸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자주 물어보지 못했어요. 괜히 연락하면 부담스러워 하겠지. 그렇게 참았어요. 남편은 퇴직을 했어요.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하지만 대화는 더 줄어들었어요. 남편은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여보,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이라도 할까요? 나 피곤해. 그럼 저녁에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 영란 씨는 남편과 대화하는 게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날 오후, 영란 씨는 집 앞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때 옆집 현관문이 열렸어요. 옆집 할머니가 나오셨죠. 어머, 영란 씨, 청소해요? 네, 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어때요? 잘 지내요? 네, 뭐, 그냥 지내죠. 옆집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요. 자식들 다 떠나니까 허전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죠. 평생 가족 챙겼으니까요. 옆집 할머니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영란 씨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집으로 들어온 영란 씨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나를 위해 사는 게 뭐지? 평생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죠.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시댁을 위해.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였지?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영란 씨는 밥상을 차리지 않았어요. 처음으로요. 남편이 물었어요. 밥 안 해? 오늘은 좀 피곤해요. 그래, 그럼 내가 뭐 시켜 먹을게. 남편은 치킨을 시켰어요. 영란 씨는 치킨을 먹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밥을 안 해도 되는구나. 그게 당연한 일인데도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지? 평생 가족을 챙기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영란 씨는 집 앞 공원으로 나갔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했어요.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죠. 산책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다들 저마다의 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영란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나는 뭘 해야 하지? 그때 옆에 누군가 앉았어요. 옆집 할머니였어요. 어머, 영란 씨, 여기 있었네요. 아, 네. 언니, 산책 나오셨어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할머니는 웃으며 물었어요. 요즘 마음이 좀 무거워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영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은 요즘 마음이 좀 복잡해요. 무슨 일인데요? 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자식들도 떠나고 남편도 무심하고 영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도대체 뭘 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도 그랬어요. 정말로요. 언니도요? 응. 나도 평생 가족 챙기며 살았죠. 남편, 자식, 시댁. 그게 전부였어요. 할머니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는 누구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때 마음이 정말 허했어요. 하지만 생각을 바꿨죠. 어떻게요? 할머니는 영란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기로 했어요. 평생 가족 챙겼으니까 이제는 나를 챙길 시간이에요. 그 말이 영란 씨의 가슴에 와닿았어요. 나를 위해 산다. 맞아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뭘 해야 할지도 몰랐고요. 그럼 뭘 하셨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했죠. 복지관이요? 네. 요가도 배우고 노래 교실도 다니고 처음엔 어색했는데 같은 또래 분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할머니는 웃으며 덧붙였어요. 영란 씨도 한번 해봐요. 작은 한 걸음이지만 분명 달라질 거예요. 영란 씨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어요. 평소엔 거의 쓰지 않던 컴퓨터였죠. 동네 복지관 검색을 해봤어요. 집에서 가까운 복지관이 나왔어요. 요가, 댄스, 노래, 그림 그리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내가 뭘 좋아했지? 생각해봤어요. 젊었을 때 좋아했던 게 뭐였을까? 그러다 문득 떠올랐어요. 음악. 영란 씨는 젊었을 때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곤 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노래, 다시 불러볼까? 영란 씨는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노래 교실 신청 버튼을 눌렀어요.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어요. 일단 해보자. 신청을 마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저녁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다음 주부터 복지관 다니려고요. 복지관. 왜? 노래 교실 신청했어요. 남편은 잠시 멍하니 영란 씨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그래, 좋겠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반대하지 않았어요. 영란 씨는 안도했어요. 영란 씨의 마음, 이해가 가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분들이 느끼는 허무함.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당연한 감정이죠.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 아내, 며느리로 살아왔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도 괜찮아요. 첫 번째, 외로움을 느끼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충분히 슬퍼도 괜찮아요.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해보세요.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동네 모임.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과 조금씩 마음을 나누다 보면 외로움이 조금은 가벼워질 거예요. 세 번째,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 자신을 돌보는 게 먼저예요. 일주일 후, 영란 씨는 복지관에 갔어요. 노래 교실 첫날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비슷한 또래의 분들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영란 씨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다들 웃으며 반겨줬어요. 첫 수업은 어색했지만 노래를 부르니 마음이 점점 편해졌어요. 오랜만에 부르는 노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처음 오셨죠? 다음 주에 또 봐요. 네, 감사합니다.
영란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란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 영란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 조금씩 나를 위해 살아볼까.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따뜻했어요. 그리고 영란 씨는 알았어요. 혼자라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걸. 당신도 괜찮아요. 충분히 슬퍼하고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요.